자, 오늘은 뉴스를 함께 몇 개 중요한 것들을 알아볼 건데요. 주기적으로 뭐 기술 쪽, 또 어떤 주는, 그 다음 뭐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정책 쪽, 이렇게 여러가지 돌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중요한 기사들을 읽어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당장 매수,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읽고 또 내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렇게 좀 기어가던 종목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차트 괜찮네. 그런데 그 종목을 보니까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읽었던 내용에 관련된 회사이다. 그러면 그 차트에서 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차트를 보다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그 종목이 일주 전, 한 달 전에 봤던 그 중요한 뉴스에 관련된 회사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 매매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꼭 읽어야 됩니다. 투자자라면은 이것을 읽지 않으면은 안 돼요. 오늘은 기술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뉴스 한 4-5개 정도 볼게요 오늘. 자, 첫 번째 뉴스는 양산인박 QD 디스플레이 소재 공급은 누가라는 뉴스입니다. 이달 양산을 앞두고, 양산이 앞으로 뭐 될 거도 아니고 이제는 양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임박을 했습니다. 그죠? 이달 양산을 앞두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퀀텀 닷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금 디스플레이 경쟁이 치열하죠. 특히 삼성과 LG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국내에서가 아니라 삼성, LG가 세계에서 싸우고 있죠. 삼성이 당분간 앞으로 주력으로 내밀 것이 이 퀀텀 닷이 되겠는데,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삼성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준비한 대형 패널이다. 대형 패널, 파란색을 내는 청색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위에 QD층을 더해 색 재현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요렇게까지 읽어내는 것만 하더라도, 요것을 뭐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를 잘하고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QD 디스플레이 핵심은 소재에 있다. 소재 관련 주들 앞으로 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뉴스를 볼 때 어떤 종목이 실적을 했다, 어떤 종목이 뭐 수주를 했다, 이런 뉴스들보다는 이런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어느 종목을 탁 집어서 어느 종목이 어느 정도의 계약을 했다, 이것은 너무 노출된 뉴스잖아요. 그죠? 누구나 사고 싶게 만드는 뉴스고, 그렇게 사고 싶게 만드는 뉴스는 생각보다 잘 종목이 안 올라갑니다. 빛을 종려하게 만들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QD 입자로 화질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삼성 SDI는 대표적으로 배터리 만드는 회사이죠. 반대로 삼성 SDI는 화학 회사입니다. 이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QD 잉크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것들을 읽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삼성 SDI는 최근 배터리 회사로 익숙하지만 전자재료 사업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역시 중점 사업군이다. 중소형 OLED 발광 재료도 공급을 하고 있다. QD 잉크의 재료는 한솔 케미칼이 납품을 한다. 제 카톡이에요. 이번 QD 디스플레이는 필러라는 신규 소재도 사용돼 주목된다. 필러는 QD 발광 효율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재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공급을 맡았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여기저기에서 참 언급이 많이 되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관련 종목들을 한번 차트도 찾아보고, 카톡 적당해라. 삼성 SDI 너무 많이 보셨을 거니까 한솔 케미칼 또 보면은 지금 우상향 잘 해주고 있다. 지금 60선까지 쌍바닥 찍고 조정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수렴의 끝으로 갈 때 이런 뉴스를 읽었다면은 그 차트 수렴에서 매입을 할 때 이런 이슈가 있었지, 이런 매매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는 충분히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눌림목 매매를 할 때 나의 뉴스 기억으로 어느 종목이 좋은 회사인가 더 분별도 가능해지고, 그죠?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러면은 뭐 우선은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테마는 돌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쪽으로 돌 때도 있고, 택배 관련주가 돌 때도 있고, 그러다가 뭐 조정을 받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위치가 다시 조정을 받고 괜찮다. 그런데 그때 마침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그러면 또 매매에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뉴스로 온라인 키우는 롯데 하이마트 간편결제 하이매트 페이 장착, 요거 뉴스를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이 뉴스를 고른 이유는 저도 쇼핑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쇼핑에서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롯데 하이마트는 제 휴대폰에 어플 자체도 안 깔려 있고 회원 가입도 안 되어 있어요. 전혀 관심이 없던 거거든요, 롯데 하이마트 어플은.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롯데 하이마트 어플을 깔고 가입까지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전혀 사용하지 않던 저를 지금 끌고 간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품절 대란이 되고 있는 LG 스탠바이미 아시죠? 그 LG 스탠바이미를 하이마트에서 온라인 생방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처음으로 하이마트를 깔고 가입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저렴하게도 파는 물건들이 많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롯데 하이마트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앞으로 2-3년간 소폭씩 계속 오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하게 하락한 데 대해서 또 반등에 대해서 또 차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올 때 또 담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뉴스로는 서울시 내년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에 2조 원 투입,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마련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신사업 육성에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탄소 중립 전환에 2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고, 뷰티 디자인 등을 보강해 서울을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구상, 서울 핀테크랩 운영, 핀테크 관련주들 또 봐야 되겠고, 바이오 의료, 창업 관련주들, 다음 GTXA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철도 관련주, 그리고 강남 등의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 다음 드론 택시 등 하늘길을 열기 위한 UAM 도입, 드론 택시, 드론 관련주도 있겠지만 이제 UAM을 운영을 하려면 그런 인프라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인프라 관련주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공공 분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지능형 CCTV, 친환경 전기 수소차 1만 2천 대 이상을 추가 보급, 전기차 충전기도 1만 개 확충을 한다. 충전기 관련 회사들, 그 다음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콘덴싱이죠. 이렇게 한번 또 넘어가 보고, 마침 그런데 이제 LG전자가 전기차용 충전기를 출시를 했다. 대기업 최초로. LG전자는 2년 전부터 시그넷 V와 충전기를 공동 개발해 왔다. 자, LG전자 충전기는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G 헬로비전 등 LG 계열사를 포함해서 GX 칼텍스 등에 투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LG 헬로비전 차트도 한번 보면 예전에 여기가 관심 종목대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케이블 TV, 인터넷 이런 회사가 갑자기 또 신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것들이 또 이슈되면서 올랐죠. 그죠? 또 충분히 이제 조정받고 난 다음에 조용하고, 그게 뭐 한 달 뒤가 될지 뭐 6개월, 반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충전기 쪽으로 또 이슈가 만들어지고 차트들이 만들어질 때, LG 헬로비전이 충전기 사업을 시작을 했지라고 우리가 또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SK텔레콤 2.0 시대 개방, SK스퀘어 출범을 했죠. SK텔레콤이 지금 거래 정지 중이죠. SK스퀘어 출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정지된 건 아니고요. 자, SK텔레콤이 1일 존속법인 SK텔레콤과 신설법인 SK스퀘어로 공식 재출범을 합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회사로, 그 다음에 SK스퀘어는 반도체 정보통신기술 투자 전문 회사로 거듭이 난다. SK텔레콤은 연간 매출을 2020년 15조 원에서 2025년도에는 25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이다. 이것은 뭐 본인들 목표지만 이대로 목표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장기니까 지금 당장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정도 받고 하락도 했다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이 달성이 된다면. SK스퀘어는 현재 26조 원인 순자산 가치를 2025년 약 3배에 달하는 75조 원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것도 계획대로 된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SK텔레콤 3대 핵심 사업은 유무선 통신,
AI 기반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구독 서비스와 메타버스 사업도 확장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를 자회사로 거느린다. SK사나이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11번가 SK쉴더스, 콘텐츠웨이브 등 16개 회사가 배치된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SK텔레콤 안에 있었죠.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성과를 보여줄 전망이다. 기존 SK텔레콤은 이달 26일까지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서 이달 29일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각각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눈여겨보고 또 세상을 읽어갈 뉴스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뉴스들 정리를 하고 바이오라든지 또 다른 산업의 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뉴스 정리 시간을 라디오처럼 꼭 편하게 그냥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